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분산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산 분석이라고 하는 내용은 그 여러 모집단의 평균이 전부 다 동일한지를 이제 확인하는 그러한 방법인데요. 이러한 분산 분석을 이제 영어로 아노바라고 하는데, 그 아노바는 Analysis of Variance를 이제 간단하게 줄여서 아노바라는 말을 씁니다. 물론 우리가 앞에서 그 두 모집단의 평균을 이제 비교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을 했었는데요. 분산 분석은 이제 두 모집단뿐만 아니라 세 개 혹은 네 개 여러 모집단에 대해서 그 모집단의 모평균을 이제 비교하는 그러한 방법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앞에서 우리가 그 배운 생각해 본 두 모집단을 이제 비교하는 두 모집단의 평균을 비교하는 방법을 반복해서 사용을 해보면 여러 모집단의 평균을 비교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그 두 모집단을 비교하는 방식을 여러 번 반복을 이제 하는 것은 좀 번거로운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이제 한 번에 분산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그 우리가 분산 분석에서 생각해 볼 그 비교는 일반적인 비교보다는 K개의 모집단이 있다고 할 때 K개의 모집단에 모집단 1이 있고 모집단 2가 있고 모집단 일반적으로 K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모집단의 평균을 mu1, mu2, muK라고 이제 우리가 표기를 이제 할 텐데요. 자, 이러한 그 K개 모집단의 모평균이 모두 다 동일한가 하는 것을 귀무가설로 우리가 수립을 이제 하고 H1 대립가설은 모두 다 동일한 것은 아니다 라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즉 앞에 그 귀무가설을 부정을 한 것을 H1 대립가설로 하겠습니다. 자,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니다. 네. 자, 이러한 이제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에 대해서 어떤 것이 좀 더 그럴듯한지를 이제 판단하는 그러한 방법으로서 분산 분석을 이제 생각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이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여러 건전지 이제 제조 회사들마다 건전지 평균 수명이 다를 수 있을 텐데, 여러 제품들에 따라서 모집단들을 이제 구분을 하고 각각의 모집단에서 평균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비교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아노바를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또 하나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품종의 벽실이 있다고 할 때 각각의 품종별로 평균 수확량을 이제 비교를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종류의 벽시가 그 수확량이 가장 높은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싶다면 이러한 분산 분석을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분산 분석에서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분산 분석의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그 평균 모집단의 평균이 이제 다르게 되면 전부 다 동일한 것이 아니라면 그런 모집단에서부터 추출한 표본들을 생각을 했을 때 표본들의 이제 변동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럼 표본들의 변동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이제 해보는 방식을 우리가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즉,
관측값들이 달라지는 것을 간단하게 변동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변동이 일어나는 이유, 요인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몇 가지 이유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한 이유들은 이제 크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제 모집단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관측값들의 변동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제 그 한 가지 요인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요인은 그 자연스러운 오차 때문에, 즉 같은 평균이 같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표본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오차 때문에 그러한 요인으로 이제 변동이 일어날 수도 있을 텐데요. 자, 그러한 그 변동들을 생각을 했을 때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이러한 변동이 일어났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 각 요인들에 의해서 변동이 어느 정도가 되는가, 각 요인들이 변동에 기여한 정도를 우리가 분석을 해서 비교를 해서 판단을 하는 방법을 우리가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이제 아노바라고 하는 이제 분산 분석 방법에는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러한 여러 가지 아노바 중에서도 제일 간단한 형태만 우리가 살펴볼 예정인데, 일원 배치 분산 분석법, 영어로 One Way ANOVA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One Way ANOVA라고 할 때는 그 전체 이제 관측값들의 변동을 생각을 할 때 그 변동을 모집단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변동과 모집단 내에서 자연스러운 오차 때문에 생기는 이제 변동으로 이제 나누어서 두 가지 그 요인 중에서 어떤 것이 그러한 변동을 일으키는데 좀 더 크게 기여를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이제 하고, 그것을 통해서 모집단의 평균을 비교하는 그러한 방법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원웨이라고 이제 이름이 붙여진 것은 이제 모집단을 이제 여러 개를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처리라는 이제 표현을 생각을 했었는데요. 처리를 다르게 함에 따라서 결국 그 처리에 따라서 얻어지는 관측값, 반응 변수, 값들의 모임을 서로 다른 이제 모집단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모집단이 여러 개다라고 하는 말은 처리를 여러 가지를 이제 적용을 했다라는 것으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처리를 생각을 할 때, 그 한 가지 종류, 즉 어떤 특별한 어떠한 그 특성에 대해서 그 특성을 다른 여러 가지 처리들을 이제 하는 경우들을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가지 특성에 대한 이제 처리만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one way라는 말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 두 가지 특성에 따라서 이제 처리를 다르게 그 하는 경우에 이러한 비슷한 아노바 분산 분석을 이제 수행할 수도 있는데요. 자, 우리는 이런 배치 분산 분석법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배치 분산 분석법이 어떤 것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앞에서 우리가 모집단 여러 개의 모집단의 평균을 이제 비교하는 그러한 방법을 소개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앞에서 잠깐 얘기한 것처럼 서로 다른 모집단들은 서로 다른 처리를 적용을 해서 얻어지는 반응 값들의 모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K개의 모집단 혹은 K개의 처리라고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K개의 처리가 있다는 얘기는 각각의 처리에 의해서 얻어지는 반응 변수 값들의 모임이 K개의 모집단을 이제 생각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K개의 처리 혹은 K개의 모집단이 있을 때
분산 분석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어떠한 자료가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자료로부터 우리가 몇 가지 기본적인 통계량들을 이제 계산을 할 것인데, 그러한 통계량들을 이제 표현하는 기호들을 몇 가지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그림을 잠깐 그린 것처럼, 자, 처리 1번을 이제 했을 때, 처리 1을 적용했을 때 얻어지는 반응 변수값, 가능한 모든 반응 변수 값이 되겠죠? 그러한 것의 모임을 모집단 1이라고 이름을 붙이도록 하고요. 처리 2를 적용을 했을 때 얻어지는 모든 반응 변수값, 관측값, 이론적으로 가능한 모든 반응 변수 값의 그 모임을 모집단 2라고 이름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K개의 모집단을 우리가 도입을 이제 하겠습니다. 앞에 건전지의 경우라면 이제 K개의 이제 건전지가 있을 텐데, K개의 종류에 즉 첫 번째 종류에 해당하는 그러한 건전지의 이제 수명들을 측정해 보면, 수명이 뭐 같은 종류라고 하더라도 조금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수명들 전체를 모아둔 그런 모집단들을 이제 생각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모집단의 이제 평균이 우리가 궁금한 건데요. 평균을 μ1부터 μk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집단으로부터 우리가 μ1부터 μk가 다 동일한가 아닌가를 이제 검정을 하고 싶은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각각의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추출을 이제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을 y1, 1, y1, 2, y1, n1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즉, 모집단 1이기 때문에 그 첨자를 이제 두 개를 쓰는데요. 앞에 있는 첨자는 모두 1로 하고요. 자, 모집단 1에서 추출한 표본의 크기를 n1이라고 한다면, 표본의 크기를 우리가 n1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모집단 1에서 추출한 표본의 크기를, 그러면은 y11부터 y1n1까지 이제 값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이때 이러한 y11부터 y1n1은 이제 그 독립 표본을 우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비슷하게 모집단 2에서도 그 몇 개의 표본을 추출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비슷하게 표본의 크기를 우리가 n2라고 이름을 붙이도록 하고요. 자, 여기에서 얻어지는 이제 독립 표본을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독립 표본을 우리가 추출을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y21, y22부터 y2n2라고 이제 이름을 이제 붙이려고 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쭉 해서 맨 마지막에 그 k번째 처리를 했을 때 얻어지는 모든 가능한 반응 변수들의 이제 모임인 모집단 k로부터 이제 표본을 이제 추출을 이제 하는 것을 생각을 하는 경우에도 비슷하게 우리가 그 변수들을 이제 도입을 하겠습니다. 변수라기보다는 이제 그 기호를 도입을 하겠습니다. 자, 표본의 크기를 우리가 nk라고 이름을 붙이도록 하고요. 따라서 k번째 모집단에서 추출한 이제 독립 표본을 yk1, yk2부터 yknk라고 이름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즉 우리가 그 각각의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을 yij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건데요. 이것을 조금 더 일반적으로 써보면 yij는 여기서 i는 모집단의 개수 혹은 처리의 개수가 되는 것이고요. j는 각각의 모집단에서 추출하는
표본의 크기가 ni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건데, 그렇게 이제 정한 건데, j는 1부터 ni 사이에 있겠습니다. 자, 이때 그 yij라고 하는 이 값은 모집단 i에서 추출하는 거죠. i에서 추출한 그 j번째 관측값을 우리가 yij라고 이제 표기를 이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 자료로부터 이제 그 mu1부터 muk가 다 동일한가 아닌가 하는 것을 이제 판단을 이제 하고자 하는데요. 자, mu1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좀 대략적으로 이제 계산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요. 자, 그것은 첫 번째 모집단에서부터 추출한 표본을 가지고 그 표본으로부터의 표본 평균을 이제 계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y1 바라고 이름을 붙이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n1로 나누는 겁니다. y11부터 y1 n1을 다 더한 것을 서메이션을 표현해 보면 n1의 서메이션 j가 1부터 n1까지 되겠습니다. 자, y1 j가 되겠죠? 자, 비슷하게 모집단 2에서 얻은 표본들만을 가지고 계산한 표본의 평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자, 물론 이제 mu1하고 y1 바하고 어느 정도 비슷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자, 비슷하게 mu2하고 비슷한 값으로 이 표본으로부터 구한 이제 표본 평균이 될 텐데요. 그것을 이제 비슷하게 y2 바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조금 공간 여기다 쓸까요? y2 바는 자, n2분의 서메이션을 바로 써보면 j가 1부터 n2까지 y2 j가 되겠죠? 자, 그래서 y2 바하고 mu2가 어느 정도 비슷한 값을 이제 가질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각각의 모집단에서부터 추출한 이제 각각의 표본들만을 가지고 표본의 평균을 계산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그것을 y 일반적으로 i 바라고 이름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i번째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의 크기를 ni라고 우리가 쓰기로 했으니까 표본의 크기로 나눈다는 것은 ni분의 1을 곱한다는 뜻이고요. 자, 이때 그 i번째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을 yij라고 표기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그 i번째 모집단에서 추출한 이제 표본 그러니까 관측값들만을 가지고 평균을 계산한 것을 yi 바라고 이름을 붙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것은 이제 mu1부터 muk가 다 동일한가 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면 가장 뭐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y1 바하고 y2 바하고 yk 바가 뭐 다 동일한가 하는 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물론 mu1부터 muk가 전부 다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y1 바하고 mu1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y2 바, yk 바가 다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u1부터 muk가 다 동일하면 y1 바, y2 바, yk 바가 다 동일하진 않더라도 비슷비슷하게 나오긴 하겠습니다. 자, 비슷비슷하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측정을 하기 위해서 변동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y1 바, y2 바, yk 바 사이에 어떻게 그 값이 변화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것을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기준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조금 전에는 이제 각각의 모집단에서부터 추출한 이제 표본만을 생각을 했는데
이러한 표본들 전체를 생각을 해보면 만일에 뮤1부터 뮤k가 다 동일하다면 모집단이 평균이 다 동일한 그러한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표본이 지금 여러 개가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여러 개를 전체를 다 사용을 해서 평균을 이제 계산을 해보고 그러한 것을 그 y1 바부터 yk 바가 얼마큼 차이가 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계산을 할 때 기준으로 삼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값을 y 바라고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y 바는 첫 번째 모집단, 두 번째 모집단, k번째 모집단에서 추출한 모든 표본을 가지고 계산한 표본 평균이 됩니다. 자, 일단은 표본의 크기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의 크기를 N1, 두 번째는 N2, 세 번째, 네 번째 해서 NK라고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모든 표본을 다 고려할 때는 N1개, N2개 해서 NK개를 다 우리가 사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값을 우리가 N이라고 부르도록 하고요. 즉, 스몰 n개만큼의 이제 자료들이 있다. 그런 것들을 전체 평균을 하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 값을 y바라고 이제 부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y바는 모든 여기 등장하는 y 값들을 다 더한 다음에 그것을 n으로 나눠준 값이 될 텐데요. 자, 모든 것을 더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서메이션을 이중으로 우리가 써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그 가장 바깥쪽에 있는 서메이션은 이제 모집단에 따라서 우리가 서메이션을 할 수가 있으므로 인덱스가 1일 때부터 인덱스가 k일 때까지 즉 모집단 1번에서부터 추출한 표본, 2번에서 추출한 표본 등등으로 모집단 i에서 추출한 표본들을 이제 다 더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따라서 그 안쪽에 그 서메이션은 이제 각각의 모집단에 대해서 추출한 표본만 생각을 하면 되므로 여기 있는 것들을 이제 각각의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랑 여기 있는 것들을 일반적으로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 y, i, j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y바라고 이제 부르고 y1 바부터 yk 바가 얼마나 값이 차이가 많이 나는가, 변동이 많이 나는가를 이제 비교할 때 y 바를 기준으로 해서 차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y 바하고 y1 바, y2 바, yk 바 사이에 이제 관계를 먼저 좀 하나를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식을 보면 y 바의 정의로부터 자, 앞에 그 서메이션이 지금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안쪽에 있는 그 j에 대한 서메이션을 우리가 이 식을 이용을 해보면 요 서메이션과 동일하죠 여기가. 따라서 ni 분의 1을 이제 곱하는 값을 이제 yi 바라고 불렀는데 양변에 ni를 곱하게 되면 서메이션 한 결과는 ni 곱하기 yi 바와 같습니다. 자, 따라서 이것을 이렇게 이제 쭉 써보면 다음과 같이 써볼 수 있겠습니다. 자, n은 이제 물론 small n1부터 small nk까지 합의되는데요. 자, 분자에 해당하는 것이 n1, y1 바, n2, y2 바 등과 같이 표현이 돼서 맨 마지막에 nk, yk 바까지 있는 것이고 분모는 이제 n1 더하기 n2 더하기 nk랑 마찬가지입니다. 즉 y 바라고 하는 것은 y1 바, y2 바, yk 바의 일종의 평균인데요. 각각의 그 표본에 있는 표본의 크기가
다를 수가 있는데 그 표본의 크기를 가중치로 해서 가중 평균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y바는 y1바 yk바의 가중 평균이 됩니다. 물론 이제 가중치는 이제 각각의 표본에 있는 표본의 크기를 이제 생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변동을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관심이 있는 것은 y, i 바와 y 바의 차이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할 것인데요. 자, 이러한 차이가 큰지 작은지에만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부호에는 별로 이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것에 이제 제곱을 우리가 생각을 이제 해서 더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것을 이제 그냥 더하진 않을 거고, 각각의 이제 표본의 크기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이제 고려한다면, 결국, 지금 첫 번째 표본, 두 번째 표본, 세 번째 표본에서의 이제 그 ni를, 반복해서 우리가 이제 그러한 변동으로 이제 고려를 이제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이제 값을 이제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자, 이 값이 이제 얼마나 크게 나오면 뮤1부터 뮤k가 다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 값의 크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값 자체를 이제 생각을 할 때, 이 값이 큰지 작은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하는 값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기준하는 값으로 우리가 같은 모집단에서부터 추출했을 때 얻어지는 자연스러운 변동을 우리가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이 값의 크기를 우리가 큰지 작은지를 이제 판단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방법은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K개 모집단, K개 처리가 있는 경우에 분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자료가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그때 우리가 얻는 계산하는 값들에 대한 몇 가지 기호들을 도입을 제 먼저 한 것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값을 나중에 이제 계산을 할 건데요. 일단은 y1바, yk바, y바의 이제 관계가 이와 같은데, 이 식을 생각을 해보면, y바와 y1, y2, yk바 사이에 이제 관계식을 하나 더 얻을 수가 있는데, 조금 다르게 표현한 식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 식을, 일단은 한번 기록을 하고,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네, 분모에 있는 n을 이제 양변에 곱하면 n 곱하기 y 바가 n1 y1 바 nk y 바가 되겠죠, yk 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쪽 n 곱하기 y 바를 이제 오른쪽으로 이항을 한 다음에 n을 n1부터 nk 합으로 이제 바꿔 쓰게 되면 이렇게 쓰죠. 자, 0은 n1 y1 바 nk yk 바에서 n 곱하기 y 바인데 n은 n1부터 nk 합으로 바꿔 쓸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바꿔 쓴 다음에 n1하고 n1이 지금 동일하므로 n1으로 이제 묶어서 생각해 보면 y1 바 마이너스 y 바가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묶어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서메이션을 표현해 보면, 서메이션 표현하기 전에 일단 이 의미를 생각해 보면, 각각의 평균과 전체 평균의 차이들에 대해서 n1부터 nk를 이제 곱해서 그것을 다 더하면 0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즉
이러한 이제 그 합을 생각을 할 때 제곱이 아니라 그냥 더하게 되면 여기다가 쓰죠. 조금 보기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어, i가 1부터 k까지 ni yi 바 마이너스 y 바 합이 0이 된다 라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요런 관계식도 기억을 조금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이것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앞에서는 이제 K의 모집단을 생각을 했는데요. 그것을 처리 1, 처리 2, 처리 K라고 생각을 이제 할 수도 있었고요. 자, 각각의 처리로부터 얻어지는 관측값, 혹은 각각의 모집단으로부터 얻어지는 관측값을 yij라고 이제 표기를 이제 했었죠. 앞에 있는 첨자 i는 이제 처리의 번호, 어떤 처리를 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인덱스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처리 1로부터 얻어지는 관측 자료는 첫 번째 인덱스가 전부 다 1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처리로부터 얻어지는 것은 전부 다 처리 2니까 첫 번째 인덱스가 2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는 전부 다 K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인덱스 J는 각각의 모집단에서부터 추출한 표본만을 생각을 했을 때 몇 번째 관측값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J는 1부터 그 표본의 크기까지, 즉 첫 번째 처리에서 얻은 표본의 크기는 N1이라고 이제 표기하기로 했으니까 N1까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처리는 모두 N2개의 관측 자료를 우리가 얻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인덱스가 1부터 N2까지 비슷하게 1부터 NK까지 움직여 가고 있고요. 자, 이러한 자료들이 주어져 있다고 할 때 각각의 그 자료들만을 가지고 계산한 표본의 평균을 y1바, y2바, yq바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좀 더 일반적으로 써보면 yi 바는 ni 서메이션 j가 1부터 ni가 되죠. yij가 yi 바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이러한 각각의 평균을 생각을 해보면, 자, 이러한 첫 번째 표본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모집단이 이제 동일한 모집단에서 추출을 했기 때문에 평균이 이제 μ1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값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차이는 그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표본이라고 하는 그러한 특성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이제 변동이 될 텐데, 그러한 변동은 모집단의 분산과 이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일종의 표본 분산 혹은 표본의 변동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표본의 변동을 우리가 나타내고자 다음 값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값은 첫 번째 표본만을 생각을 해서 얻은 평균으로부터 각각의 그 관측값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편차를 생각을 해보고 그 편차의 제곱을 다 더한 것입니다. 자, n1까지 더한 것이죠. 자, 이 값은 첫 번째 표본의 표본 분사하고 좀 유사할 텐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값을 표본의 크기인 n1을 가지고 n1-1로 나누어 준 값이 첫 번째 표본에서의 표본 분산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양변에 n1-1을 곱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서메이션 하는 부분은 지금 여기가 잠시만요.
네, n1-1 곱하기 첫 번째 표본의 표본 분산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표본에. 자, 이것을 조금 지우죠. 자, 어쨌거나 그 첫 번째 표본만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한 이제 표본 분산과 이제 유사한 개념으로 편차 제곱합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표본으로부터 얻은 편차 제곱합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비슷하게 두 번째 표본으로부터 얻은 편차 제곱합 등등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편차 제곱합은 그 모집단의 분산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이제 그 크기가 결정이 아마도 될 것 같은데요.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자, 이러한 크기 값은 모집단의 평균이 뭐 다르다라고 하는 그 요인 때문에 생긴다기보다는 같은 모집단에 수출을 하긴 하지만 모집단 안에 여러 개의 관측값들이 있기 때문에 표본 추출하는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동 때문에 생기는 그런 변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동을 우리가 어, 그 모집단의 차이에 의한 변동이라기보다는 모집단 안에서 표본 추출을 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자연스러운 변동이라는 의미에서 어, 그, 네, 모집단 내 변동, 표본 혹은 같은 표본 내 변동이라는 말을 이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그 생각을 했던 y1 바와 y 바의 차이, 그리고 이제 그것을 조금 더 그 가중치를 이제 부여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변동을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러한 변동은 모집단들이 차이가 나는 이유 때문에 모집단 간의 변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집단의 차이에 의한 변동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잠깐 얘기를 할 때 이제 이 값이 이제 크게 나오면 그 각각의 모집단의 평균이 다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의심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것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이제 비교를 할 때, 그러한 그 모집단의 평균 때문에 생기는 변동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그 표본 추출에 의해 생기는 이러한 변동과 비교를 했을 때, 이 변동과 이 변동을 이제 비교를 했을 때, 비교를 해서 크다 작다를 우리가 판단하려고 합니다. 자, 물론 이제 지금은 우리가 모집단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K개가 있으므로 모집단 내의 변동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이러한 K개의 값들을 다 모두 고려한 값을 이제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서 이러한 이제 자료들을 전체를 그냥 다 하나로 생각을 했을 때 평균을 y바라고 불렀고요. 자, 그것을 계산하는 식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식 때문에 우리가 얻는 또 하나의 관계식으로 기억을 또 한 가지 할 수 있는 이제 관계식으로 값이 0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그 자료 구조 하에서 우리가 그러면 모집단들의 그 평균이 다 동일한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앞에서 얘기했던 기본적인 아이디어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사용한 기호들을 잠깐 다시 한번 보면 yij는 i번째 모집단으로부터의 표본을 생각을 하고 j번째 관측값을 yij라고 불렀는데요. 모집단이라는 표현 대신에 처리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i번째 처리를 했을 때 얻어지는 관측값 중에서 j번째 관측값을 yij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이제 확인하고자 하는 귀무가설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H0는 mu1, mu2, muK가 다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mu1부터 muK는 이제 i번째 처리 혹은 i번째 모집단의 모평균을 mui라고 둔 것이죠. mui는 i번째 처리의 모평균. 자, 이것이 다 동일한가를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만일에 H0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각각의 처리로부터, 각각의 모집단으로부터 얻은 표본으로부터 구한 표본 평균들도 다 비슷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비슷할 테니까, 이것이 비슷한지 않은지 하는 그 정도를 측정을 하기 위해서, y1부터 yk 바들 사이의 변동을 측정을 하기 위해서 이것들의 가중 평균이 여기가 k죠? 잠시만요. 여기가 k로 바꾸고요. 자, 이것의 가중 평균이 y 바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비슷한가 비슷하지 않은가, 얼마나 많이 흩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기준을 이제 y바를 생각을 해서 y바로부터 y1, y2, yk 바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이제 측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것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이제 왼쪽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4개의 모집단, 4개의 처리만을 이제 생각한 것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면 되겠는데요. 어떤 특정한 표본으로부터 y1바, y2바, y3바, y4바를 계산했더니 다음과 같이 이제 이러한 막대의 높이로 이런 크기를 나타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표본으로부터 계산한 전체의 평균 y바를 이 수평선을 이용해서 표시를 지금 한 그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y1바는 이만큼 그 차이가 있죠? y2바는 이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차이가 있고요. 여기도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차이가 비교적 적다면 mu1부터 muk가 다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이 별로 의심할 상황이 아닐 텐데요. 이러한 차이가 비교적 큰 차이다라고 한다면 H0가 사실이다라는 것에 이제 의심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차이가 어느 정도가 되면은 뭐 큰 건지, 어느 정도가 되면 작은 것인지 하는 것을 이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준을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듯이, mu1부터 muk가 다 동일하다라고 하더라도 y1바, y2바, y3바, y4바는 서로 동일한 값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자연스럽게 변동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변동은 모집단의 이제 분산에 이제 영향을 받을 텐데요. 따라서 모집단의 분산이라고 하는 값을 이제 참고했을 때 그것에 비해서 이러한 변동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이제 비교하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한 것을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각각의 관측값들 yij를 생각을 하고요. 자, 이러한 각각의 yij들을 전체를 다 고려했을 때 전체의 평균이 y바가 됐었습니다. 즉 y바는 이렇게도 쓸 수 있었지만 이 식을 다시 또 이 부분을 이제 변형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서메이션으로 j가 1부터 ni까지 yij 합과 마찬가지죠. 이 부분이. 자, 그래서 그 y바라고 하는 것은
K개의 모집단을 이제 하나로 그냥 생각을 해서 얻어지는 표본들을 다 고려했을 때 전체 평균이 될 텐데요. 자, 이러한 그 전체 평균들을 생각을 해보면 각각의 표본들이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변동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을 텐데, 자, 이러한 변동은 모집단의 평균이 지금 다르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 자연스러운 그런 변동 때문에 생기는 것인지 하는 것을 좀 구분하고자 이 변동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요인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yi 바를 빼고 더했으니까 왼쪽과 오른쪽은 같을 텐데요. 자, 이렇게 이제 쓰게 되면은 이쪽은 전체를 하나의 표본으로 생각했을 때 생기는 변동이 되는데, 그 변동을 크게 두 가지 요인에 의한 변동으로 나눠 본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i가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처리, 같은 모집단에서부터 추출을 한 표본들 사이에서의 변동이 됩니다. 즉, 같은 모집단에서부터 추출을 하더라도 그 모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값들이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 동일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표본 추출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그러한 오차, 변동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i가 그 1이냐, 2냐, 3냐에 따라서, 지금 모집단이 1이냐, 모집단이 2냐, 처리가 어떤 것이냐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생기는 그러한 변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변동을 그 모집단 내의 변동과 모집단 간의 변동으로 이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먼저 한번 확인해 보면, 이렇게 바꿔 쓴 것이죠. 이 부분을 조금 지우죠. 여기를 네. 자, 이렇게 쓰고 나서 이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각각은 이제 변동을 생각을 했는데, 각각의 변동을 우리가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앞에서 사용했던 용어인 편차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도 있을 텐데요. 자, 이러한 편차를 생각을 할 때 그 편차가 얻어지는 그 요인은 크게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제 그러니까 분리를 한 것인데요. 하나는 그 같은 모집단 내에서 그 추출하는 표본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생기는 그런 오차예요. 그래서 모집단 내의 오차, 혹은 모집단 내에서 생기는 변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모집단이라는 표현 대신 처리라는 말을 썼으므로, 처리가 같은 처리를 하지만, 즉 같은 종류의 건전지라고 하더라도 그 건전지와 건전지 사이에서는 그 수명이 달라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을 이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처리의 오차라는 말을 이제 붙였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값은 처리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변동이라는 의미에서, 즉 모집단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변동이라는 의미에서 처리 간 변동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편차 혹은 변동을 처리 내의 오차와 처리 간의 변동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제 관심이 있는 그러한 그 차이는 부호가 있는 차이는 아니고, 결국 이제 양수, 이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하는 것만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처리의 오차 자체라기보다는 처리의 오차의 제곱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처리간 변동도 제곱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자, 지금 편차가 이와 같이 두 가지 요인으로 이제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다 더하게 되면
모든 경우를 다 더하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해보죠. ni 다 더하게 되면 네, 즉 y바는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의 전체 평균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되는데요. 자, 물론 이제 조금 전에 이제 편차를 이제 두 가지 합으로 썼기 때문에 그 여기를 자, 이 부분을 이제 이 두 개 합으로 이제 바꿔서 쓴다면 이 값과 이 값에 이제 합을 쓸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이 값을 다 더한 것이 지금 0이 될 텐데 이 값을 보면 여기다가 쓰죠. 네. j가 1부터 ni까지고 자 yi 바 마이너스 y 바를 생각을 해보면 자 일단 안쪽에는 서메이션을 생각을 해보면 인덱스가 j인데 여기 있는 값이 j하고는 이제 무관한 그런 값입니다. 그래서 이 값은 항상 일정한 값이 지금 더해지고 있는데요. 그게 모두 ni개만큼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ni를 이제 곱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값이 앞에서 0이 된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었죠. 자, 비슷하게 이 값을 다 더한 것도 물론 이제 이거랑 이거를 더한 것이 0이라는 것도 물론 알고 있고요. 자, 그런데 개별적인 거 각각을 더한 것도 0이다라는 것을 지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이것을 그냥 다 더한 것은 0이다라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텀도 생각을 해보면 i가 1부터 k까지, j가 1부터 ni까지, yij-yi 다 더하면 일단은 이것만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i번째 처리로부터 얻어지는 관측 값들만 생각을 했고 여기가 y번째 처리로부터 얻어지는 관측 값들만의 평균이 되므로 이 값은 i에 상관없이 항상 0이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0이 돼서 그걸 다 더하면 0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의 합도 0이 있고요. 이것의 합도 0이고 이것의 합도 0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편차들을 이제 두 가지 요인으로 이제 분리를 하고 각각의 합을 생각을 해보면 다 0이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값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이 값 자체의 합을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것의 제곱의 합을 생각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yij-y 바 제곱의 합이 어떻게 되는가, 얼마나 큰가.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 녀석도 마찬가지죠. 이 녀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이제 비교를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한데요. 자, i가 1부터 k까지, j가 1부터 ni까지, yij-y 바 제곱. 이 값이 얼마나 큰가. 그리고 이 녀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은 사실은 이제 이쪽인데요. 이쪽이 제 모집단이 달라짐으로 해서 이런 표본 평균이 지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모집단의 평균이 다 동일한 것이 아니라면 이런 값이 좀 차이가 심하게 날 것이고, 그러면 이 값이 크게 날 것인데, 이 값이 얼마나 정도 돼야지 크다라고 볼 수 있는지 하는 기준을 우리가 생각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값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세 개의 제곱 합을 우리가 비교를 함으로 해서 이 값이 크다 작다를 우리가 판단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세 개의 제곱합의 관계들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런 관계인데요. 자, 이것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죠.